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 1번에 올드메탈이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그림은 다 불러왔고요. 자,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 저장 규칙, 파일 크기 400에서 500픽셀 사이, 400, 가로 400, 세로 500픽셀짜리 파일 열어뒀고요. 자, 일단 1번 이미지를 사용을 했네요. 1번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1번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다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지 사이즈가 400에 500픽셀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프레스코 효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필터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아티스틱이라는 곳 안에 프레스코 효과가 있고요. 보통은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픽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입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만 잘 확인해서 변경시켜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눌러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2번 보시면은요, 세이브 패스 해서 패스를 저장을 하래요. 가위 모양 패스를 저장을 하라는데요. 일단 해보도록 하지요. 펜트를 이용을 해서 위에 보시면은요, 패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패스 선택하시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위 모양 패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가위 모양 패스가 전체 가위 모양이 있고요. 그 안쪽에 뭐가 있죠?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요. 두 개의 가위가 엉켜 있는 곳에 가운데 나사가 박히는 부분도 있죠. 나사가 박히는 부분은 사실 가위랑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위 모양은요. 가위 자체가 지금 손잡이까지 하나의 패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패스를 만들 때는요. 겉에 테두리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사이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쪽은 한 2, 30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왼쪽은요. 왼쪽도 역시 한 30픽셀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위 오른쪽은요. 한 270, 80,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네요. 아래쪽은요. 가위 아래쪽은 25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250. 이렇게 하시면 가위의 테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위의 테두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 안쪽은 이제 알아서 적당히 작업을 하셔야죠. 가위 이제 안쪽 손잡이까지만 한번 볼까요? 그냥 작성할게요. 일단 가위 모양 만듭니다. 맨 위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맨 위쪽은 가장 위쪽이요. 한 220 정도 출발을 하겠습니다. 220 정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저는 라운드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클릭을 이용을 해서 점점점에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펜툴을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으로는 250픽셀 정도 되고요. 아래는 50픽셀 정도 되네요. 250픽셀 정도 되고요. 아래는 50픽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아래가 100픽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픽셀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가위 위치가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가 나사 있는 부분, 자 200픽셀의 왼쪽에 100픽셀 정도, 200픽셀에 100픽셀이 아니고 150픽셀이죠. 200픽셀의 왼쪽 120픽셀 정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쪽 손잡이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 손잡이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 하나 더 그냥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안쪽 손잡이 손이 닿는 부분이죠. 안쪽 영역이니까 여기는 한 120 픽셀에 220 픽셀 정도로 안으로 깊이 파인 부분 해줄까요? 120 픽셀에 자 여기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조심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점이 플러스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위 손잡이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완성이 됐고요. 안쪽 이제 150 픽셀에 왼쪽 150 픽셀 해서 왼쪽 손잡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왼쪽 손잡이 아래쪽은 한 70 픽셀에서 밑으로 한 120 픽셀. 자, 70 픽셀에서 120 픽셀 정도 내려온 곳으로 120이 아니고 170이네요. 자, 170 픽셀 정도 내려온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안쪽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은 바깥쪽 손잡이네요. 자, 바깥쪽 손잡이가 또 바깥쪽 손잡이의 가장 윗부분은 한 70 픽셀, 오른쪽으로 X좌표는 70 픽셀 정도, 그 다음에 100 픽셀 정도.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부분은 120 픽셀 정도, 120 픽셀, 120 픽셀 정도.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가위 모양의 패스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곡선으로 굴려줍니다. 또는 위치가 만약에 잘 안 맞으면 위치 값을 다시 잡아서 자, 위치 값을 다시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곡선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해주시게 되면 가위 모양이 대충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찍는 작업 했었죠. 그런 찍는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자기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빠른 시간에 찍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요. 위치 값을 조금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얘들을 좀 잡아서 위로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요. 뒤로 조금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잡아서 뒤로 얘도 잡아서 자, 대충 제가 패스를 만져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자,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스를 하나를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패스에 들어가서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원을 가지고요. 똑같이 이 안에다가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패스를 잠깐 조금 모양을 부드럽게 다듬어 봤고요. 자, 서로 이렇게 곡선이 어우러지도록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로커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저장했고요. 패스를 만들기만 하면 안 됩니다. 패스를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패스를 만들었어요. 패스에 들어가서 지금 워크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저장하셔서 전송을 하시게 되면 패스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자, 꼭 더블 클릭하셔서 세브 패스에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브 패스 저장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를 저장한 거는 두시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패스 영역 그대로 마스크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2번 이미지가 들어가네요. 자, 2번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이미지를요, 제가 가져와서 사용을 할게요. 자, 2번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를 가지고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야죠. 일단, 자, 패스 영역을 불러올게요. 자, 패스 영역 불러오시고요. 자,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부분이 보이도록 적용을 할 거예요. 클릭해서 선택된 부분이 보이도록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 안쪽에 이미지 보시면은요, 이 가위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위치가 조금 다르죠. 링크 풀어주고요. 이미지 위치 좀 맞춰줄게요. 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다시 채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효과 들어갑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네요. 스트로크 효과 들어가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시켜 주시고요. 스트로크 효과 들어가는데 여기에 2픽셀로 들어가요. 2픽셀로 들어가고요. 색상은 뭘로 들어가냐면 그냥 컬러가 아니고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네요. 그레디언트 처음에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처음에는 흰색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색상 값이 주어졌죠. 자, 여기는 FF0000 빨간색인 거죠. 자, 이렇게 레드 값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향 보시면은요, 일단 오케이 하시고요. 방향 보시면은 위쪽이 빨간색, 아래쪽이 흰색, 지금 적용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고요. 이너 섀도우에 대한
효과 값은 설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적당한 내부 그림자 설정 값을 지정을 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번 이미지가 필요하네요. 자, 3번 이미지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 3번 이미지는요. 통째로 사용할 게 아니고요. 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따서 사용을 할 때는 펜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폴리곤 라소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자, 폴리곤 라소트를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이거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또는 마술 봉투를 이용을 해서 이 테두리 영역을요. 값을 낮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테두리 영역을 삭제를 해가면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자, 요거는 색상이 안쪽 색상과 바깥쪽 색상이 얼마나 비슷하게 있느냐 다르게 있느냐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대로 복사하셔서 삭제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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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깥쪽 색상과 안쪽 색상이 완전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을 하셔도 쉽게 따내기 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저분하게 빠진 거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마술봉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색상 대비가 확실한 경우에는 쉽게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따내기 한 것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져왔고요. 이제 사이즈를 먼저 맞춰주셔야죠. 사이즈 맞춰주시면은요. 왼쪽에 보시면 한 40픽셀 정도가 왼쪽 홈이 끝이 와 있어야 되고요. 자, 위쪽 머리 부분은요. 머리 부분 높이는 한 80, 90픽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홈이 아랫부분은요. 한 420 정도 픽셀 정도 되겠네요. 우측은요. 홈이 우측은 한 270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270 정도. 이 정도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요걸 그대로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컨버트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줄였다 늘렸다 할 경우에도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있었네요. 3번 이미지 가져다 놓고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들어갑니다. 베벨 앤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주시는데요. 자, 이미지에 있는 것보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자, 적당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쉐입 툴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요. 먼저 돋보기 모양 삽입을 했네요. 자, 돋보기 모양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 선택해 주시고요. 쉐입 모양. 자, 돋보기 모양 선택되어 있네요. 여기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올 눌러서 전체 모양 가져오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돋보기 모양을 일단 그려봅니다. 위치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돋보기 모양도 위쪽은요. 한 330픽셀 정도 되나요? 이 정도 해주시고요. 왼쪽은요. 한 180 픽셀 정도, 170 픽셀 정도 되겠네요. 왼쪽은 170 픽셀 정도. 자, 그 다음에 위쪽과 왼쪽은 됐고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한 300픽셀, 300픽셀 조금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영역은요. 아래쪽이 한 420 픽셀 정도 되나요? 자, 홈이랑 거의 끝에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돋보기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크기가 안 맞아요. 키워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얼추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전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뭘로 채워야 되나요? 자, 색상 값이 있죠? 3399 FF 3399 FF 채워주시고요. 자,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갈게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들어갑니다. 이너 섀도우 체크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너 섀도우 이미지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번개 모양 쉐입 삽입합니다. 자, 눌러서 이제 번개 모양 쉐입을 찾아주셔야죠. 자, 번개 모양 쉐입을 드래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없나요? 일단 전체 쉐입을 다 다시 한번 불러오고요. 이 안에서 번개 모양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번개 모양 찾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모양 그려주는데요. 일단 하나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하나를 먼저 그려주시는데 번개 모양이 둘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려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크기를 먼저 맞춰주고 나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번개 모양 먼저 위치 이동시켜 줄게요. 아래쪽은요, 거의 끝부분에 다 닿아 있네요. 한 20픽셀 정도 띄워져 있는 것 같고요. 왼쪽은요, 왼쪽도 한 30픽셀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위쪽은요, 위쪽은 한 420, 430 픽셀 정도 위치해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한 100 픽셀 조금 안 되나요? 여기에다가 번개를 갖다 놓습니다. 번개에 지금 이너 섀도우가 같이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효과는 나중에 빼기로 하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먼저 색상 적용시킬게요. 두 개의 색상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완전한 빨간색이고요. 하나는 다른 색이 섞여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F 6699를 하시게 되면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요. 번개 보시면 우측에 있는 번개가 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먼저 앞쪽에 있는 번개였으니까 빨간색을 채워줄게요. 빨간색 채워주시고 나서요. 레이어 스타일 안에 들어갑니다. 이너 섀도우 효과 빼주셔야죠. 이너 섀도우 효과 없었어요. 드롭 섀도우 효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드롭 섀도우 효과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바탕이 검정색이라 드롭 섀도우 효과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은 기본 드롭 섀도우 들어가 있는 효과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자,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있는 게 맞겠죠? 오케이 버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사실은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복사해주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변형을 하더라도 원본에서 변형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회전합니다.
회전을 해서 옆에다가 가져다가 놓는데요. 우측에 라인이 어디쯤 되어 있나요? 한 150, 170 픽셀 정도 되는 것 같죠? 160에서 170 픽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놓고 160에서 170 픽셀 정도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색상값 적용하시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6699였죠? 아, 다른 값이 들어갔네요. 아, 맨 앞에 0이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핑크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고요. 그러면 번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문자 효과 들어가 주셔야겠네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를 올드 메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문자 종류가 나와 있죠. 타임 뉴 로만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주래요. 자, 여기에서 찾아서 타임 뉴 로만 적용시켜 주시고요. 레귤러 값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적용을 시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60포인트 적용을 시켰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네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해 주시고요. 색상 값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 있는 색상은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요. 자, 흰색 그대로네요. 색상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올드 위쪽이 지금 검정색인데 우리는 위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바꿔주셔야죠. 처음부터 방향을 보고 설정을 했으면 좋았을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가네요. 스트로크 효과 적용을 시켜볼게요. 스트로크 효과 체크하시고요. 2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는데 여기에 문자 효과에 사실은 여기 언급되지 않은 모양이 있죠. 텍스트 워블 적용을 시켜주셔야겠네요. 자,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워 텍스트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된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두시고요. 방향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바꿔서 넣어주세요. 위치값 확인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한 20픽셀 정도 떨어져 있고요. 위쪽에서는 한 120, 130 픽셀, 130, 140 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자, 130 픽셀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가져다가 이 끝에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효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효과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 텍스트 위쪽도 한번 볼게요. 위쪽이 한 300픽셀 정도? 300픽셀 조금 안 되나요?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가이드가 지금 가이드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가이드를 잠깐 없애주고요. 만약에 이 웹 텍스트 변경하고 싶으시면요.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이렇게 웹 텍스트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밴드를 살짝만 줄여줄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